안녕하세요. 트레인테일의 발표를 맡은 김길주입니다. 트레인테일은 2024 메타버스 엑스포를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VR 경험이 없는 현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멀미 없이 온전한 건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게 레일 슈팅 장르로 제작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위협으로 가득 찬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각 생존 도시를 이어주는 열차 트레인테일이 존재합니다. 플레이어는 열차 꼬리칸에서 몰려오는 위협을 받고 열차를 지켜야 하는 게임입니다. 이상 트레인테일의 김길주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레인테일의 발표를 맡은 김길주입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기획부터 후기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트레인테일은 2024 메타버스 엑스포 전시 기획을 목적으로 제작되었고요. 타겟층은 VR 경험이 없는 현장 관람객이 대상입니다. 멀미 없이 온전한 건플레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레일 슈팅 방식으로 제작되었고요. 시연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설문을 진행해서 관람객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스토리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인류는 세계에 나타난 위협으로부터 벽을 세워 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 생존 도시를 이어주는 열차 트레인테일의 꼬리칸 사수가 되어 몰려오는 위협을 막고 열차를 지켜야 합니다. 트레인테일은 유니티 엔진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블렌더는 메시 오브젝트 편집을 위해 사용되었고 다빈치 리졸브를 통해 영상과 사운드 편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음성 AI는 딥보이스 AI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형상 관리는 깃과 트렐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이 VR 두 번째 과정으로 지난 팀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실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는데요. 1년 동안 교육받은 내용을 이번 프로젝트에 다 쏟아부으면서 R&D를 지속하고자 1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맵과 총기, 몬스터, 튜토리얼이라는 4가지 큰 틀을 세우고 2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으로 해서 개발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 무한이동 맵 로직이었는데요. 이 이동 방식에 이 전체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줘서 절차적 생성이라던가 텍스처 타일링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테스트할 때 몬스터가 평면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전차적 이동을 VR로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터레인을 지형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해상도를 줄인 3개의 미니 터레인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무한맵을 구현하였습니다. 앞쪽의 터레인을 열차 위치에 따라서 뒤로 배치하면서 인스텐시에이트와 디스트로이를 사용하지 않고 스위칭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열차가 움직이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열차 하위 객체에 있던 오브젝트가 튕기거나 날아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레일 슈팅의 특성상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인터랙션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드셋과 동기화된 캐릭터에 복귀하는 홀더를 만들고 손에서 총을 놓으면 놓친 총기가 각 복귀 홀더에 복귀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총을 잡으면 탄창은 앞에 데스크에서 플링 방식으로 생성하게 만들었고요. 제자리 3개의 포인트 지점에서 모든 인터랙션이 진행되도록 기획해서 불편 없이 레일 슈팅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VR 건퓨 스토리인데요. 탄창 결합과 해제 그리고 트리거 버튼으로 격발하는 VR 건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때 총기 반동을 할 때 핸드 모델이 같이 반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큘러스 SDK의 핸드 포즈를 차용해서 총을 잡으면 플레이어 XR 오리진의 핸드 모델을 비활성화하고 총기 하위 객체에 미리 설정해둔 핸드 비주얼을 활성화해서 마치 총과 함께 미리 설정해둔 손 모델이 같이 움직이면서 반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깨 위에서 꺼내는 라이플은 현장에서 감탄사와 함께 반응이 좋았습니다. 투핸드 그립과 투핸드 포즈가 적용되었고 양손으로 잡으면 반동이 줄어들어서 조준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연속 사격 기능이 적용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 발사 연기는 현실감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스페이스를 월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VR 현장 관람객분 중에서 VR 사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레이캐스트 사격의 좁은 범위라 생각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스톨에는 레이캐스트 방향에 따라서 레이저 조준 안내선을 적용하고, 라이플은 탄장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콜라이더의 피격 범위를 확대해서 좀 더 관람객분들이 사격을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피드백을 반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몬스터 AI를 좀 다채롭게 구현하고 싶었는데요. 피격당한 몬스터가 피격 액션을 하거나 화난 듯이 가속하는 랜덤 액션이 발동하기도 하고, 또 네브메시와 FSM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통해서 인트로, 좀비 등 그 원하는 행동 기믹을 조건에 따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보스는 인트로와 엔딩에 출연시켜서 좀 힘을 실어줬는데요. 반대로 관람객분들께서는 보스가 등장하면 가만히 감상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니까 그 보스 같지가 않아서 등장 연출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카메라 쉐이크는 멀미를 유발할 것 같아서 그 좀비의 레그도를 적용해서 날아오는 연출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스는 총기를 회피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지금 가진 무기로는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려 했고, B 버튼을 누르면 폭탄이 소환되고, 폭탄을 그랩하여 들어오고 하면 보스 근처에서 타임 슬로우가 생깁니다. 이 폭탄을 사격으로 폭발시키면 폭발 범위로 데미지를 입히는 공략 패턴이 존재합니다. 다방면의 인터랙션이 필요한 기믹으로 보스전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VR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튜토리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그널 트랙을 사용해서 그 설명이 나온 동안 플레이어 행동을 제어하고 동작을 구현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 또한 타임라인으로 제작하였는데요. 이때 속도가 40이 넘어가서 실험적으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인데, 모든 관람객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멀미가 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는 풀에 담은 몬스터를 재활용하는 오브젝트 플링과 라이트맵, 그리고 모듈과 스태틱 배칭으로 배치 수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2024 메타버스 엑스포는 소중한 부스 시연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앞에 사람이 보여라는 관객분의 말을 듣고 그 고정 경계가 아니라 룸 경계를 통해서 최적화된 경계 설정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또 시연자분 키나 위치에 따라서 시작 위치가 바뀌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2일차에 리셋 포지션 기능을 넣어서 항상 같은 방향과 위치로 시작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좀비가 너무 쉽게 쓰러지나요? 라는 질문에는 좀비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시연자분 피드백도 있었고, 또 라이프를 기울여서 리트샷 하시는 분이랑 권총까지 양손 파지로 하시는 분들까지 좀 프로젝트에 적응하고 싶은 수많은 데이터가 좀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50명 이상의 시연자분들에게 공통 질문으로 어지럽거나 멀미가 나지 않으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의 모든 시연자분께서 멀미를 느끼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레인테일은 그 엑스포 현장에서 스마일게이트 VR 사업팀에게 데모 버전 업로드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연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현재 인류는 세계에 나타난 위협으로부터 벽을 세워 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 생존 도시를 이어주는 열차, 트레인테일의 꼬리칸 사수가 되어 몰려오는 위협을 막고 열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럼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손 컨트롤러의 그랩 버튼을 눌러서 눈앞에 피스톨을 잡으세요. 눌렀던 그랩 버튼을 놓으면 잡았던 피스톨이 오른쪽 허리 홀더에 보관됩니다. 컨트롤러의 그랩 버튼을 눌러서 탄창을 잡으세요. 탄창을 피스톨 결합 부위에 넣으면 결합됩니다. 오른손 컨트롤러의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격발합니다. 다음으로 라이플을 소개합니다.
오른쪽 어깨 뒤로 손을 넘겨 그랩 버튼을 누르면 라이플을 꺼낼 수 있습니다. 라이플은 양손으로 잡아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관역을 모두 맞추면 튜토리얼이 종료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평가위원 분들께서는 간단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실력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전에 뭐 하셨다고요? 그 VR 과정을 한 번 더 들은 적이 있어서 네. 이번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전 게 1년 과정, 그것도 역시 메디치였나요? 6개월 과정인데 6개월 과정. 그동안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했던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이번 과정에서 좀 실험적으로 좀 많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전에는 뭘 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그 될까요? 전에는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다른 일 하시다가 지금 이제 본인은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네, 영상도 한 적이 있어서 네,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주로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세요? 혼자 개발을 했으면 일단은 원인을 찾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해서 간단한 뭐 디버그 로그부터 하나하나 함수마다 다 찍어보거나 아니면 좀 프로토타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큐브로 XR 오리진만으로 구성한 큐브로 똑같이 구성을 해서 이 열차 이동 같은 경우에 좀 많은 변수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 VR 게임을 왜 만드시려고 하셨어요? VR 게임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 쪽으로 일을 하다가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저한테 이제 이제 자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VR 게임을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VR 게임을 제작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유니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어진 영상으로만 이제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직접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나무랄 데 없이 꽤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재미 요소도 꽤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작법이 쉬운 게 확실히 좀 와닿은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좀 더 유저 친화적이냐라는 부분들, UI UX라고 불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유저들이 쉽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하면서 혹시 막 조작법은 이렇습니다라는 별도의 피드백은 별로 없었을 거라 보입니다. 맞죠? 네, 아닌가? 튜토리얼이 한 2분가량 됐는데 예. 튜토리얼 길어서 튜토리얼로 웬만큼 해결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재미적인 요소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괜찮고 그다음 로직적인 부분도 꽤 괜찮은데 이제 로직도 이제 기술적인 로직과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한 컨텐츠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로직 부분에서 이제 좀 보면은 약간 그 스테이지를 지나가는 열차란 특성 외에도 열차란 특성으로 이제 어쨌든 단방향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조금 더 기믹을 추가하듯이 예를 들어서
라인이 좀 바뀐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금 그런 부분으로 좀 연출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약간 이게만 출시가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부분으로 좀 봤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강화를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 들었습니다. 어떤 퀄리티나 플레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영상만으로 봤을 땐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김홍석 대표님 왜 그런 질문을 주셨는지 알 것 같고요. 네, 고생하셨네요. 아유, 예, 그 감사합니다. 1인 개발 쉽지 않은데 저도 예전에 넥슨에서 나와서 지금 픽셀리티 창업하기 중간에 그 1인 개발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모바일 게임이었는데 그때는 네. 되게 힘들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잘하셨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일단은 총에다가 레일을 붙일 때 그 네. 아까 뭐 라이플 같은 거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권총 같은 거 안정성이 좀 낮고 그러다 보니 탄창의 개수나 공격력에 약간 그런 스테이터스를 좀 바꿔서 세팅하셨을 텐데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라이플은 왜 안정성이 높고 권총이나 작은 총들은 레일 붙였을 때 왜 맞추기가 더 힘들었는지. 이게 총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정했던 부분인데 원래 피스톨은 고사용자 VR 경험자를 위한 총이고 라이플은 연사를 통해 커버할 수 있는 초심자를 위한 총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피스톨로 시작을 해서 많은 관람객분들께서 라이플을 사용하지 않고 피스톨부터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 피스톨의 레이캐스트 방향으로 레이저 조준선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게 총기 컨셉을 설명하는 부분도 그 튜토리얼에 있는데 그 영상이 2분이라서 지금 짧게 편집됐거든요. 그 영상 그 튜토리얼의 그 피스톨은 탄창이 작은 대신 데미지가 세고 라이플은 탄창이 많은 대신 연사가 가능하지만 데미지가 약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피스톨에 레일 붙일 때 어디다가 시작점을 붙이셨어요? 모델링 끝에 붙이셨어요? 아니면 뭐 사용자의 어디? 그 레이포스로 설정한 그 레이캐스트 나가는 네. 지점에 동일하게 레이저 조준선을 지정했어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다음에 네.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보통 레일 방식으로 조작을 할 때 네. 예를 들어 좌표 두 개를 찍으면 그 좌표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안정성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네. 레일을 시작점을 총구의 이제 끝에 박느냐 아니면 사람이 어차피 컨트롤러 가지고 손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네. 일부러 모델링으로 보이는 거 뿌려주는 거랑은 다르게 실제 총알이 나가는 시작점을 팔꿈치라든지 손목 쪽에 붙이면 안정성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손목은 맘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네. 그런 부분 신체적인 구조 같은 것도 고려해서 잡으면은 조금 더 완성도가 올라갈 것 같고 잘하셨어요. 잘해서 이제 팁으로 드리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앞으로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VR 쪽 계속 개발하고 싶으신가요? 네, VR 쪽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네.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취업을 목표로 하고 일단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또 마지막 그 잘하셔서 그래요. 그 몬스터를 처음에 리젠을 시키면 네. 이 몬스터에서 플레이어에 타격 줄 수 있는 컬리전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일단 이게 또 최적화로 프로스턴 컬링을 메인 카메라 파악 거리를 40으로 해놨는데 실제로 몬스터가 오니까 되게 느리게 오죠. 긴박감이 안 느껴졌죠.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지금 2배속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네, 맞아요. 원래 VR에서는 좌우 움직임은 빠르게 사용자가 느껴지는데 앞으로 있는 거는 거의 4배까지도 더 느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럴 때 등속도만 쓰지 않고 가속도 값을 중간에 줘가지고 긴장감을 높이는 방식이 있어서 요것도 팁으로 한번 드리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